네, 안녕하세요. 꿈 씹는 농부의 숙면용 라디오 영화 리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조작된 도시입니다. 예, 방금 전에 이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 볼만합니다. 대박인 것 같아요. 글쎄요. 이 영화를 어떻게 리뷰해야 될지 정말 감이 안 옵니다. 근데 너무너무 재밌고요. 어, 즉 저도 영화 되게 많이 봤고 드라마도 되게 좋아해서 많이 보고 했는데 이런 영화 장르 처음인 것 같고요. 되게 이색적이고 특이하고 뭐 하여튼 좀 정말 별난 영화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색적이고 특이하고 별난 영화가 재밌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뭐 작품성이 있다, 뭐 영화제 뭐 영화제에 나가가지고 뭐 그런 상을 받는 뭐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영화들이 보통 막 보는 동안 막 재밌다 막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뭐 생각할 거리를 준다던가 뭐 이 세계를 바라보는 뭐 시각이나 관점에서 어떤 새로운 관점을 뭐 던져주는 어떤 생각의 전환을 주는 뭐 약간 그런 방식의 영화들은 있는데 이 영화는 그런 어떤 신선하고 새롭고 특이하고 막 그런 장르인데 보는 동안 놀래요. 막 와, 와. 처음에는 안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흔한 뭐 약간 뭐 액션 영화구나. 뭐 그렇게 초반에 한 10분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이어져 나오면서 영화 한 3분의 1 정도를 이제 잘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구도는 영화 3분의 1 정도까지는 흔히 있는 영화예요. 근데 이제 3분의 1 지난 다음부터는 이 영화 이제 그 다음부터 쭉 와, 막 이러면서 보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어떻게 이런 발상을? 어, 그리고 그 발상이나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영화를 쭉 끌고 간 어떤 새로운 뭐 기법이라 그래야 될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말이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선 전혀 없었던 장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영화는 단순히 재미나 어떤 신선한 뭐 감각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시사성도 좀 있거든요. 예. 영화 제목이 일단 조작된 도시. 예. 그거에서도 뭔가 충분히 느껴지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작된 도시. 우리는 이제 지난 수십 년간 예. 우리나라의 이제 어떤 적폐 언론들이 예, 우리나라에 어떤 더 씌워놓은 예, 그런 조작, 허위, 예, 진실을 과장, 왜곡, 예, 그런 것들에 대단히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언론의 폐해도 우리 국민들이나 예, 일반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눈에 띄었고요. 이제 좀 알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이 조작된 도시 이 제목만으로도 그런 것들을 조금은 연상해 볼 수 있는 예, 그렇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시사성이 있는 제목이면서 또 시사성이 있는 내용을 다뤄요. 예. 그래서 이 영화의 주 메인 테마는 어떤 주된 내용 중에 하나의 스토리는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이제 누명을 쓰게 되죠. 예. 어떤 살인 범죄에 대해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범죄는 조작되죠. 예. 딱 요 정도까지만 내용은 스포일 뭐 이런 정도까지는 스포일 되지도 않습니다만 그렇게 범죄가 조작돼서 누명이 쓰이고 되고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되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주인공이 어떻게 복수를 해나가는가 하는 게 이제 이 영화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가 이 영화의 어떤 어, 백미라 그래야 될까요? 대단한 이제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인데, 예, 그 좀 놀라웠어요. 하여튼 영화를 전개해 나가는데 와 일단 배우들도요. 이 안재홍이란 배우도 제가 평소에 좀 좋아했고 심은경 씨도 그렇고요. 예, 지창욱 씨도 그렇고 일단 세 명의 배우가 대단히 호감이 있으면서 아울러 함께 또 두 명이 이제 더 배우분이 있는데 그분들 이름도 같이 언급해드린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오정세 씨도 그렇고요, 김상호 씨, 김민교 씨,
예, 김기천 씨, 이한희 씨, 뭐, 어, 다 좋은 배우들이시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딱, 뭐랄까요, 이렇게 끌고 가는 영화 내용 자체가 일단 영화 배우들 보는 것만으로도 좀 좋고, 예. 일단 보는 동안 좀 와 하면서 봤습니다. 좀 전혀 새로운 약간 느낌의 영화라서. 게다가 영화가 시사성까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제 범죄가 조작될 수 있다는 거, 물론 우린 다른 드라마, 소설, 영화, 그 여러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어, 범죄가 조작될 수 있다는 거는 우리는 뭐 예,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그동안 생각할 기회를 많이 가졌었죠. 그리고 그동안 언론이라던가 어떤 가진 소수의 예, 몇몇 분들이 예, 여론을 조작하고 언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예, 봐왔었죠. 이런 걸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습니까? 예. 근데 저는 많이 생각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 영화, 예, 그걸 보면, 이 영화 보면서 그런 부분 많이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제 한 이제 10년 전에 예,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이제 저는 그때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레포트 과제 중에 이제 사형제 폐지 찬성하느냐 혹은 반대하느냐 이제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중간고사 이제 뭐 레포트를 작성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걸로 이제 뭐죠 학점을 받는 건데 그때 저는 이제 사형제를 폐지에 사형제를 반대한다 쪽에 이제 해가지고 저는 이제 약간 이제 레포트를 작성했었습니다. 예, 그 뭐 논리가 다 있죠. 사형제를 찬성하는 쪽에 논리가 있고 사형제를 폐지하는 쪽에 논리가 있죠. 근데 사형제를 폐지하는 자는 논리 쪽에는 뭐 사형제 자체가 일단은 어 단순 보복의 심리로 보복의 마음으로 응보적 마음으로 그렇게 처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사형제가 실시되는 나라에서 사형제가 없는 나라보다 범죄율이라던가 그런 것이 더 예, 뭐랄까요 사형제가 있는 나라가 범죄율이 더 낮지 않다. 예. 그러니까 사형제가 폐지된 나라가 오히려 범죄율이 더 낮았다. 뭐 그런 일단 통계적인 자료도 좀 있고요. 또 아울러서 저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견해도 있지만 사형제가 실제로 또 인간이 인간을 심판한다는 거에 대해서 예, 문제가 있는데 물론 연쇄살인범이라던가 정말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같은 경우 당장 그 생명을 처단해가지고 이 사회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차후에 있을 어떤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좋지 아니한가라는 관점도 있지만 예, 무기징역만으로도 그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럼 또 사형제를 찬성하는 입장 쪽에서는 예, 음, 어떻게 사형을 받을 만한 그 사람이 무기수로라도 교도소 안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면서 연명하면서 살 수 있게 냅두느냐 뭐 그런 어떤 분통 터지는 마음 예, 그런 것도 있는데요. 일단은 뭐 그거는 이제 차치하더라도요. 그런 거 다 떠나서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말해주고 있는 어떤 예, 내용 그것만으로도 저는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된다. 인간이 인간을 어떤 범죄를 수사하고 예, 그거를 형벌을 가하는 데 있어서 어, 오류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우리나라 이제 국가보안법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어떤 국가의 안위와 보위를 위해서 예, 사실은 존재하는 것인데 국가의 안위와 보위를 위해서 예, 간첩들을 오히려 양산해내는 실제로 간첩이라서 간첩으로 잡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 그 당시에 정부의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예, 자신에게 반대하고 있는 어떤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을 예, 잡아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처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부법을 악용해서 예, 간첩으로 몰아서 간첩으로 조작해서 만들어내서 사용을 시키기도 했었고요. 무기수를 만들기도 했고 10년, 20년의 형을 만들기도 했었죠. 그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어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
있었던 역사의 실례들입니다. 물론 그 법을 통해서 간첩을 잡아들이기도 했었겠죠. 예. 뭐 우리나라 이제 형법에 보면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가지고요. 뭐 그런 그런 이제 형법의 대원리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리고 뭐라 하더라 무죄 추정의 원칙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죄형 법정주의 범죄자에게 죄의 형을 물으려면 법률에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면은 죄를 물을 수 없다 하는 게 뭐 그런 죄형 법정주의의 대원칙이고요. 무죄 추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예. 그 범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라고 합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하는데 그 피의자에게 진짜로 죄가 있다라고 죄를 묻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죄인으로 낙인을 찍기 위해서는 혹은 어쨌든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신빙성 있는 뭐랄까 그 사람을 정말 범죄자라고 어떻게 보면 인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그 전까지 그 사람 저희 말 표현을 잘 못해서 죄송한데요. 예. 그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는 그 사람이 재판을 통해서 확실하게 그 범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무죄인 것으로 본다. 죄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거든요. 예. 그것에 입각해서 볼 때 그게 어떤 형법의 가장 큰 대원리인데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형법의 학문 체계는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범죄를 어떤 범죄 사건이라던가 간첩 사건이라던가 국가보안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그 법을 벗어날 것 같은 그것을 범할 것 같은 범죄자에 대해서 우리나라 형법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든 과정들 사실은 다 초월해서 사실은 수사를 한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간첩을 만들어내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아울러서 이 영화 조작된 도시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실제로도 돈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범죄와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기 위해서 오히려 누군가에게 무고한 사람에게 실제로 자신이 행했던 그 범죄를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일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거.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회라는 거. 뭐 국가보안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증거를 조작한다던가 또 증인들을 조작한다던가 혹은 돈으로 매수해서 피의자가 그냥 자기 그 피의자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죄가 없는 그 무고한 사람이 그 사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너네 가족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네 아이 내가 책임져 줄게. 뭐 여러 가지 궁박한 처지에 있는 그 피해자를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그 피해자 스스로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그렇게 돈으로 매수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비일비재한 범죄 조작의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저는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되고 사형제는 존치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보는 게 제 견해인 거죠. 물론 연쇄살인 사건도 있고요. 무슨 사건도 있지만요. 근데 장기 미제 사건들도 뭐 있고 뭐 그렇지만 우리나라 형사들 경찰들이 잡아들이는 그 범죄 혐의자들이 진짜 다 범죄자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죠. 단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게 어떤 형법의 대원칙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무고한 한 사람을 우리의 어떤 여론몰이시기를 언론을 조작해가지고 언론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무고한 한 사람의 죄인을, 예,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는, 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저는,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을, 예, 무고한 사람을, 예, 무고한 한 사람의 죄인을, 예,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예,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것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예, 우리 이 사회에서 책임져야 될 어떤 마인드 아닌가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제 초반부를 보면서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범죄가 조작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주인공이 이제 교도소 감옥에 가가지고요, 이제 중범죄자들만 모아놓은 감옥이거든요. 거기서 엄청나게 생고생을 합니다. 막 맞고, 왕따 당하고, 두들겨 맞고, 정말 개패듯이 맞고, 막 그렇게 지내거든요. 근데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형사리를 하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그 안에서조차도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막 얼마나 지옥 같았냐면 그 스스로가 생명을 끊기 위해서 자살을 시도도 할 정도로, 이 지창욱 씨가 이제 그 교도소 안에서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런 확률이 만분의 일일 수도 있어요. 예. 천분의 일일 수도 있고 백분의 일일 수도 있죠. 무고한 한 사람이, 예, 그렇게 사형수가 되거나 무기징역수가 된다거나 뭐 그런 것이, 예, 만분의 일의 확률로, 천분의 일의 확률로, 뭐 백분의 일의 확률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게 뭐 저의 생각인데요. 하물며 무기징역이면 어쨌든 생명이라도 존치하는 건데, 사형수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회가, 예, 검사와 경찰이라는 기관이, 예, 조작된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무고한 사람에게, 예, 범죄 혐의를 더 씌워서, 예,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서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고 생명을 처단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은 단 한 건이라도 발생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니 범죄자들이 그러면은 막 판치고, 범죄자들이 이리저리 막 피해가면서, 예, 그러면은 형벌을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은 좋은 거냐? 범죄자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건 더 좋은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런 범죄자들은 다 잡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만큼 범죄 수사의 기법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 더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게, 더 증거를, 예, 수집하고 파악할 수 있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할 만한, 예, 증거와 증인과 그런 과정들이. 근데 뭔가 범죄가 조작되려고 할 때 보면 너무나도 신속하게, 너무나도 빠르게, 예, 그 피의자의, 예, 억울할 수 있는 항변들,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항변들을 너무나 쉽게 무시하면서 절차들이, 정당한 어떤 피의자가 자신을 항변할 수 있는 절차들이 무시되면서 진행된다 하더라, 그거죠. 예.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랬으면 하는 겁니다. 뭐 사형제 폐지와 사형제 찬성, 뭐 이것에 대해서는 수평선을 그을 만큼의 어떤 양쪽 진영의 논리가 좀 있습니다. 사형제 찬성 쪽에 좀 논리가 있고요, 사형제 폐지 쪽에 논리가 있습니다. 예. 음,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뭐 크리스찬으로서도, 예,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만, 예, 처단하실 수 있다. 그 생명은, 예, 그런 관점에서라도, 또 아울러 범죄라고 하는 것, 예, 사형이라고 더 씌울 만큼의 하는 어마한 극형이라고 하는 범죄조차도 증거는 조작될 수 있고, 예, 증인조차도 조작될 수 있는 이 시대의 사회에서, 그럼 그 심판의 오류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증거, 증인만 조작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검찰, 사법부, 모르겠어요. 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예. 얼마든지 정치 권력자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용도로, 혹은 돈 많은 이 사회에서의 소수의 계층들이, 예, 자신의 범죄와 죄악을 은폐하기 위한 방편으로 얼마든지 무고한 사람을, 예, 죄를 더 씌워서 증거와 증인을 조작해서 검찰과 사법부를 동원해서, 예, 범죄자를 만들 수도 있는 것, 그리고 그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도 있는 것,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 영화가 그런 시사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생각할 거리들은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해본 좀 주된 사안은 이런 거였고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요,
일단 영화를 보는 분들이 그냥 볼 때 일단 심심치 않게 재밌게 볼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보는 동안 아무리 영화를 이런저런 영화를 많이 봤던 분이라도 적어도 우리나라 한국 영화 쪽에서는 이런 장르로 시도된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신선했고요. 그리고 액션 자체로도요. 뭐 굳이 표현하자면 뭐 초 울트라 스펙터클 버라이어티 액션 영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통쾌한 권선 징악적 복수극의 어떤 사이다적인 영화. 뭐 그렇게도 저는 좀 총평해 보고 싶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재밌고요. 뒤로 갈수록 더 반전 있고 뒤로 갈수록 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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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막 그러면서 보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어? 뭐 그러면서요. 예, 좀 놀라운 영화였습니다. 음, 처음에 볼 때는요, 약간 영화가 처음에 뭐 배틀로얄 일본 영화 있지 않습니까?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액션 영화인가? 그래서 뭐 좀 가상의 세계를 다루는 뭐 그런 영화인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영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웃겨요. 예, 좀 웃깁니다. 되게 웃겨요. 근데 되게 엄청난 영화입니다. 이 영화. 예. 이 영화가요. 2017년 2월 9일에 개봉했었고요. 감독은 박광현 감독이고요. 뭐 출연진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 영화의 등급은 15세 관람가입니다. 예, 어떻게 15세 관람가 판정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약간 폭력적인 장면도 되게 많고요. 예. 그런데 예, 어쨌든 15세 관람가로 잘 해놨네요. 뭐 나름 일리가 있는 뭐랄까요? 어떤 일리가 있는 등급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들은 이미 이 영화만큼의 폭력성을 좀 약간은 보이고 있나요? 뭐라고 말은 하기 힘든데 적어도 뉴스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15세 이상의 청년들, 청소년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폭력성은 성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폭력성만큼이나 예, 그 못지 않다 하는 게 뭐 그들 세계의 일상인 것 같은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예, 이 영화가 15세 관람가인 것도 뭐 일면 타당할 수 있는데 한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런 영화가 15세 관람가로 판정을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약간 폭력적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청소년들의 눈높이가 뭐 성인들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어떤 이 세계를 보는 뭐 눈이라던가 그리고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여타 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것들이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예, 뭐 이제는 뭐 영화가 좀 폭력적이어도 선정적이어도 그냥 뭐 관람가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포르노 여러 매체들이 다 인터넷에서 그냥 떠다니고 있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런 영상들이 예, 청소년들에게 다 무방비하게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요. 이쯤의 영화 정도는 예, 그냥 뭐 청소년들에게 다 보게 해주죠. 예, 그래요. 이 사회가 범죄가 조작될 수도 있는 사회. 그래서 한 사람이 예, 무고하게 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는 영원히 이 사회로부터 경유될 수도 있는 억울한 예,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걸 이 영화를 통해서 청소년들도 좀 알아야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요. 그래도 제가 본 이 재미 이 뭐랄까요? 놀라운 이 영화인 거에 비해서 관객 수는 영화진흥위원회 제공 10월 3일자 자료인데요. 누적 251만 5,129명 예, 관객 수네요. 예, 관객 수는 요 정도밖에 안 됐군요. 좀 아쉽네요. 예, 되게 재밌었어요. 뭐 하여튼 이렇게 감탄하면서 보는 영화가 그것도 한국 영화 중에서는 흔치 않았던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외국 영화를 더 좋아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한국 영화를 더 좋아합니다. 그냥 재미없는 영화라도 한국 영화를 그냥 보고 있는 걸 좋아해요. 그냥 한국 말소리, 그 대사 치는 소리도 좋아하고 한국 영화에만 있는 고요한 어떤 그런 욕설. 제가 욕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한국 영화에만 담겨 있는 어떤 그 뭐지? 그 구수한 욕설, 예, 그런 것도 좀 좋아하고, 또 한국 영화가 다른 외국 영화에 비해서 약간 ASMR적 요소라 그럴까요? 그런 빗소리 자연 뭐 그런 빗소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자각자각 소리 하는 소리부터 해서, 예, 배경 음악이 굳이 없어도, OST가 굳이 없어도 한국 영화 감독들이 연출해내는 어떤 그런 어떤 뭐 시각적인 것이든 청각적인 것이든, 그게 대사적인 요소적인 부분들이든, 예, 한국말의 언어적인 부분들이든, 그런 것들이 전 좋아서 외국 영화보다 확실히 한국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요. 근데 다만 어떤 큰 어떤 신선한 감동이나 어떤 신선한 시각, 새로운 시각, 새로운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예, 외국 영화 쪽에서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제가 감히 외국 영화와 우리나라의 어떤 영화의 질들을 좀 평가를 해보자면, 저는 영화 특히 시나리오 구성에 있어서 어떤 독창성이나 알찬 면들을 생각해 보면요, 좀 우리나라가 절대로 외국 영화들, 서양 영화들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서양 영화들, 특히 헐리우드 영화들 좀 보면 공통적으로 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은 되게 많이 썼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시나리오 구성이라든가 그런 게 너무 좀 허접하다는 걸 느낄 때가 많거든요. 예. 물론 그렇지 않은 영화들도 좀 있죠. 오히려 좀, 예, 저 예산이 많이 들이지 않는 영화들 중에, 헐리우드 영화들 중에, 예, 시나리오 구성이 되게 알찬 영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큼 우리나라도 어쨌든, 우리나라는 좀 제한된 인프라잖아요. 예. 그 뭐 4천만, 5천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남한이라는, 예,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예, 너무 많은 돈을 써봤자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적은 예산과 적은 돈을 가지고, 예, 아무래도 또 더 질이 높은 영화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예, 시나리오 구성, 예, 내용을 알차게 구성하는 것. 예, 그래서 어떤 로맨틱 코미디 쪽에서는 한때 우리나라만큼을 따라갈 수 있는 영화가 전 세계에서 별로 없는 것 같았다고 느꼈었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은 우리나라도 코미디물이, 예, 로맨틱 코미디물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 한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산을 되게 적게 들여서 신선한 감동과 재미를 주는 그런 영화류들. 예전에 뭐 엽기적인 그녀도 그랬었고, 그리고 그 뭐죠? 아, 차태현하고 나왔던 그 과속 스캔들, 뭐 그런 것도 그렇고요. 예. 꽤 우리나라에서 예산은 되게 적게 들이고도 막 1,000만 가까이, 막 500만에서 1,000만 사이, 막 그 이상의, 예, 흥행을 이뤄낸, 예, 그런 영화들이 있었죠. 예. 그런 것 자체의 힘은 시나리오의 구성의 힘이 아니었나. 물론 이제 감독과 이제 그런 어떤 연출진들, 예, 스태프들의 어떤 노력도 있었겠지만, 예, 시나리오 구성이 정말 되게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조작된 도시, 글쎄요, 강력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재밌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대비되는 영화가, 글쎄요, 뭐 그 영화를 굳이 안티하고 싶진 않지만, 곡성. 곡성 영화, 글쎄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봤죠. 영화 자체가 좀 이제 논란이 되면서, 예, 어떤 그 결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봤던 것 같은데요. 예. 영화 곡성은 687만 9,500, 예, 어쨌든 이 정도의 그 관객 수를 기록했고요. 이 조작된 도시는 250만의 관객 수를 기록했는데요. 전 점수를 주자면 곡성은 정말로 한 4, 5점 주고 싶고, 조작된 도시는 9.5점 주고 싶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곡성이란 영화가 관객에게 어떤 이제 종교적인 어떤 샤머니즘적인 어떤 무속 세계, 혹은 어떤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다양한 논란과 토론거리를 제공해 줬다는 것만으로 본다면 그 영화도 한 뭐 9점, 8점 주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모르겠어요. 감독이 관객을 좀 우롱했다, 예, 시청자를 좀 우롱했다 하는 그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 곡성이라는 영화는 좀 별로였어요. 어쨌든 조작된 도시, 이 영화는 기승전결 딱딱 떨어지고요. 예, 어, 예, 권선징악 딱딱 떨어지고요.
예? 그리고 영화를 펼쳐나가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도 정말 새롭고 신선하고요. 예, 그랬죠. 어쨌든 곡성은 관객에게 되게 약간 어리둥절함과 배신감을 느끼게 했던 영화였다라면, 물론 그 영화는 영화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뭐 높은 점수를, 그거 자체만으로도 관객에게 어리둥절함과 신선한 뭐지 뭐 토론거리와 말 많은 것,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도록 불러 일으켰다는 것만으로도 평점을 높은 평점을 줬습니다만, 저는 별로 그렇게 주고 싶지 않고요. 어, 이 조작된 도시,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예, 강력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250만의 관객 수고 뭐 그렇게 됐고, 뭐 아직 이제 뭐 캐치온이라던가 IPTV라던가 온라인 인터넷 뭐 영화 쪽, 예, 유료 결제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걸로 통해서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받겠습니다만, 아직 못 본 분들이 많겠죠? 예, 이 영화 강력 추천합니다. 재밌습니다. 물론 노인이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좀 보기에는 조금 그렇게 좀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을 만한 소재나 뭐 영화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글쎄요, 재밌습니다. 예, 재밌어요. 예. 자, 오늘 영화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작된 도시 강력 추천합니다. 꼭 봐야 할 영화, must have, 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must see, must watch, 예, 꼭 봐야 할 영화로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화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어, 숙면용 라디오 영화 리뷰, 이것은요, 제가 가급적이면 월수금 밤 11시에 올려드리려고 해요. 밤 11시에는요, 숙면용 영화 리뷰 혹은 숙면용 함께 있는 위키 백과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잠자면서 그냥 듣다 보면 잠들 수 있게, 예, 그럴 수 있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졸린 목소리니까요. 듣다 보면은, 예, 또 말도 좀 지루하게 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잠 깊이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숙면형 함께 있는 위키 백과는요, 영화를 보다가 보면은 제가 뭔가 떠오르는 주제들이 좀 생각이 나요. 생각해 볼 만한 어떤 뭐 시사적인 소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 삶과 관련해서, 우리 인생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와 관련해서 좀 떠오르는 어떤 단어라던가 주제가 생각나는데, 그걸 이제 위키백과 갖고 한번 알아보고 조사해 보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함께 읽고, 읽으면서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수다거리가 있으면 나누고, 이제 뭐 그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 월수금 밤 11시에는 예,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새벽 4시에는, 월수금 새벽 4시에는 성경 낭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화목토, 아침 9시에는요,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해설 바둑 대국, 예,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화목토 낮 12시에는 강어지 육아와 관련된 영상들 가급적이면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숙면하세요.